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년 만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해요.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18일 멤버십 영상에서 화제의 분양이죠. 레미안 원페를라 올해 첫 민간 특집 분양가 상한제 단지입니다. 당첨 전력과 피로 자금, 안전마진 등을 총정리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1월 14일 서울시의 놀라운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지정됐고 어디에 적용됐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해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지역의 수혜를 받을 것까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지자체장이 실사용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되며, 입주부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한 제도예요. 대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은 이제 잠실, 대치, 삼성, 청담동입니다. 여기가 2020년 7월부터 지정돼서 거의 5년 가까이 지정된 곳이고, 그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 아파트 지구하고 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정비사업장에도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소자하고 임대사업자들만, 그것도 서울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들만 매수가 가능한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정비사업장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붐이 안 일어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첫 등장을 했습니다. 과열 지역의 수요 감소 목적이었어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갭 투자가 안 되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수요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투자 수요다 보니까 그 50% 수요를 걷어내면은 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에, 그리고 급락기로 넘어갔지만 해제는 안 됐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혜 지역은 어디냐?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첫 번째는 반포 지역입니다. 자, 갭 투자가 가능한 가장 비싼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수요, 실수요할 것 없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곳이죠. 강남에서는 개포 지역도 대치나 이런 쪽으로 수요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하고 강동구도요, 가장 비싼 비규제 지역,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고 분류돼서 수요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대부분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왜 서울시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일까요?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 때문에만은 아닐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최대 지정 기간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릴 만한 명분이 없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자기가 해놨던 것을 풀어주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서울시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회의론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갭 투자를 차단시켰는데 효과가 있었나?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실이나 압구정,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오히려 더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 트렌드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 열풍 아닙니까? 다 처분하고 비싼 거 한 채에 집중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활용해서 매수하는 게 트렌드가 돼버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요 억제에 큰 효과가 없더라. 게다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수요도 줄이지만 공급도 줄이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공급이요? 새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에서 처분하는 매물이 있거든요. 그런 매물은 원래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런 매물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수요는 줄어드는 게 별로 없는데 공급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지역이 전체적인 수도권 시장 아파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실, 압구정, 여의도 등의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좀 형성됐다. 특히 잠실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수요 증가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매물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 이게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생각보다 입주 가능한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새낀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매물 비중이 늘어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그런 것들이 못 나온다? 근데 이제는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새낀 매물의 등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 낮은 전세가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곳은 재건축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가율 요즘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음마아파트를 볼게요. 전용 84타입 매매호가 30억부터인데 전세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갭이 2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취득세 관련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24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볼까요? 매매 가격 49억에 전세 가격 8억 5천만 원입니다. 갭이 40억이 넘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28억에 전세 7억도 안 합니다. 그럼 갭 금액이 높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후순위 대출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 대출 자체를 취급을 잘 안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목동이나 잠실처럼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뒷받침돼 말고는 투자 수요 증가를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다 처분하고 똘똘한 채 몸테크로 들어가는 수요 외에는 기대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이 해지된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재개발은 투자자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재건축이야 몸테크에서 들어간다 하지만 재개발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구역이 이런 투자자들이 차단되면서 수요가 억제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픈된다. 오상솔 시장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이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장들이 지정됐는데 이것들에 대한 투자자 유입이 가능해진다면 저는 재개발 투자에 큰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치, 잠실, 목동, 여의도 등 인기 지역의 갭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관련 단지의 매수 문의가 증가를 했는데 수요 증가는 일부 단지에 한정될 가능성, 오히려 재건축보다도 재개발 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많은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과 해제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소식에서 생각나는 지인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